좋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죠. 피터 린치가 썼는 책이죠. 1944년생이고 1월 19일생인데요. 부자아빠님보다 6살이 많으시네요. 마젤란 펀드 13년간 운영을 했고요. 1977년도부터 해서 1990년도 13년간 운영을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29.2%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1990년도에 46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 싶어서 46살에 조기 은퇴를 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가장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명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자, 첫 번째 구절에 한번 읽고 가시죠. 역사를 돌아보면 조정은 2년마다 10% 이상 하락에 대한 조정이죠. 조정은 2년마다, 약세장은 6년마다 발생해왔다. 무서운 약세장은 30% 이상의 하락이죠. 무서운 약세장은 1929년과 1932년 사이에 공황 이후 5차례가 찾아왔다. 끔찍하네요. 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는 게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본인이 펀드 매니저 시절 동안에 5차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약세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이가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12개월 뒤에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쓸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락장에서 손해보면서 억지로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된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여기가요 1900년도입니다. 이게 1896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130년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블룸버그에서만 볼 수가 있죠. 상당하죠. 피터 린치가 어디서 지금 펀드 매니저 활동을 했냐면은 1976년도, 77년도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990년도까지 13년간 활동을 한 거죠. 여기 안에서도 어때요? 엄청난 많은 하락장이 왔다는 거죠. 참 미국도 보면은 어때요? 고생 상당히 많이 했네요.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1940년도 대공황이죠. 이게 대공황 겪고 난 다음에 여기가 1940년도 거의 한 40년간을 상당히 많이 고생했죠. 마치 우리 코스피 지수처럼 왔다 갔다 위로 한번 주면 또 밑으로 주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네요. 피터 린치가 몸담았던 시기도 상당히 미국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과거사를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하지만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용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확실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자. 1997년 7월 1일에 10만 달러를 들여 주식을 매입하고 5년 동안 묻어두었다면 이 10만 달러는 34만 1720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다. 약 3.4배가 불어났죠. 5년 동안 묻어뒀으면. 그러나 그 기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30일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5만 3천 달러에 그칠 것이다. V자 반등을 먹지 못하면 어때요? 놓치는 거죠. 맛있는 시세를 놓친다는 거죠. 30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장에 계속 눌러앉아 있기만 해도 2배가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지성적으로 들리죠.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유식하게 보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당장 내던져야 할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라비 바트라의 저서 1990년 대공황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세장 사망론을 들먹이는 기사는 1982년부터 수도 없이 되풀이 되었다. 일본의 경제 침체, 중국 및 세계와의 무역 적자, 1994년 채권 시장의 붕괴, 1997년 신흥 시장의 붕괴, 지구 온난화, 오정층 고갈, 디플레이션, 이라크 전쟁, 소비자 부채에서 최근에는 Y2K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가 난무했다. 2000년 새해 첫날을 무사히 넘기면서 Y2K는 영화 고질라 이후 가장 과장된 공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있죠. 주가가 내려가야만 하는 이런 이유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끔찍하죠. 지금보다 채권 시장 붕괴, 디플레이션, 전쟁까지 지금도 비슷하네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있죠. 지금은 뭐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0일 동안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34만 달러를 벌 돈을 갖다가 15만 달러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이건 종목으로도 설명이 되는 얘기죠. 타이밍을 자꾸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맛있는 시세를 놓친다는 거죠. 이게 NC소프트 차트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 돼서 어때요? 한참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뭔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주식 투자는 안 돼. 그리고 시장을 또 떠나는 거죠. 이게 반복인 겁니다.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던 데가 90년도에 은퇴를 했잖아요. 그 전에 데이터를 조사해서 봤는데도 890배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94년도부터 해서도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도 어때요? 0.6달러에서 언제요? 6년 만에 또 59달러니까 또 10배가 또 더 올라간 거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100배가 넘었네요. 이미 890배가 넘은 회사가 1920년대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죠? 클리어 채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요거는 198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20년 만에 더 보면은 어때요? 90배가 또 올라갔죠.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업종이라는데 참 이건 잘 알지 못하는 회사 같은데도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이 앞에서도 시세가 났는데 이 앞에도 차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도 어때요? 90배가 더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시야를 계속 더 넓게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회사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요즘에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10년 만에 96만 달러가 됐으니까 96배가 올라온 거죠. 1989년도에 0.3달러. 지금 어때요? 지금 신고가 나가지고 300달러죠. 20년, 30년은 안 돼서 지금 1000배 올라온 거죠. 1000배. 대단하네요. 30년이 안 됐는데 1000배 올랐어요. 찰스 슈왑이라는 종목도 있죠. 금융자산관리, 자문업을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198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96달러니까 거의 한 100배가 올라온 거죠. 30년이 좀 넘었네요. 물론 그 앞에서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책에서 보면 또 홈데포라는 종목도 있어요. 순위가 34위인데 홈데포도 건축 자재 쪽이죠. 1만 달러 투자했을 때 1999년도까지 10년 만에 37만 달러니까 37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차트로 보면 상당히 더 많이 상승을 했죠. 85년도에 0.26달러로부터 해서 26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도 1000배 올라온 거죠. 1000배. 또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가 20, 30%, 50% 올라갔다고 좋아가지고 뭐 팔아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가오죠.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수가 가니까 종목들이 갔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앞쪽에서도 보면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1940년도까지 엄청나게 톱질을 많이 했네요. porque 지수가 딱 추세를 갖추니까 그냥 쭉 가버렸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미국의 120년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얘네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에서도. 그래서 너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땡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